어, 100강이지? 21강 1번. 빅데이터에 대해서 글이 나오고 있는데, 순서 문제야. 어려워, 일단. 순서 문제는 어려운 문제의 유형이고, 여러분들이 어, 어떤 논리도 논리지만 키워드가 되는 단어들이 연결되고 있는지를 많이 살펴봐야 돼요. 빅데이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라는 것이 자주 automatically 자동으로 BPP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한마디로 지금 이 비동사와 이 PP가 만나서 수동태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수동태. 그 사이의 부사들은 그냥 냅두시고 자주 자동적으로 is generated 만들어진다. 빅데이터가 만들어지는구나. 오케이? 동사를 일단 표시할게요. 그냥 BPP입니다. 근데 뭐에 의해서 이 기계가 아니, 뭐라 해야 되냐, 빅데이터가 뭐가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냐면은 바로 기계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다. 그럼 도대체 누가 빅데이터를 만드는 거냐? 사람이 아니고 기계가 빅데이터를 만드는 거야. 사람이 아니고 기계가 빅데이터를 만드는구나. 그러니까 여기 instead of person 이렇게 나와요. 사람 대신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것은 instead라는 말은 대신에잖아. 근데 of가 붙어서 명사가 나올 거야. 이거를 명사 대신에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는데 뒤에 a person이 나왔어요. 그럼 이거를 사람 대신에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being involved 되는 것 대신에 이렇게 봐야 될까? 즉, 쌤이 생각하는 말은 뭐냐면은 instead 옆에 of가 있어. 그 of 옆에 명사가 나와줘야 되는 것은 당연해. 전치사니까. 근데 그것이 사람인가 아니면은 being pp로 된 요 수동태로 된 동명사가 of 뒤에 나온 것일까? 그렇죠. 사실 이 of 뒤에는 being pp가 목적어로 나온 거예요. 그럼 얘는 뭔데요? person은 뭔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라고 해요. 다시 칠판 봐봐.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어디다가 쓰냐면은 여기다 써요. 여기다 써서 뭐 for me 이렇게 쓰면 내가 투부정사 하는 것 이렇게 돼요. 이게 돼? 이게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라는 거야. 근데 동명사도 마찬가지 의미상 주어가 있는데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도 여기다가 쓰는 것이죠. 오케이? 한마디로 오브 뒤에 명사가 이렇게 a person도 명사고 being pp라는 요 수동태로 된 BPP도 동사잖아요. 이 BPP도 뭐뭐이 되다라는 동사예요. 이것만 동사가 아니야. 이것도 동사라고. 근데 거기다 ing를 붙이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being pp. 이것도 동명사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도 동명사고 요것도 명사인데 뭐가 그러면 오브 뒤에 나온 거냐? 얘가 나온 거야. being pp가 나온 거야. 그럼 얘는 뭔데? being pp의 의미상 주어. 해석 어떻게 돼? 되는 것, 명사가 되는 것 대신에 이렇게 해석해. 사람이 관여되는 것 대신에 이렇게 봐야지. involve는 관여시키다, 포함시키다 이런 뜻인데 비동사와 involved가 만나면 be involved, 포함되다, 관여되다. 거기다 ing가 만났으니 포함되는 것, 관여되는 것. 근데 누가 관여되는 것? 사람이 관여되는 것 대신에 어디에 관여되는 거지?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사람이 관여되는 것 대신에 그것은 만들어진다. 완전히 기계로 만들어진다. 그것이 뭐였죠? 이시 뭐였죠? 빅데이터겠죠. 그래?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야. 아, 빅데이터는 완전히 사람이 아니고 이 기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구나. In an automated way. 어떤 방식으로? 바로 자동화된 방식으로. 여기까지 하고 싶은 말은 빅데이터 기계가 만드는 거야. 자동으로 만드는 거야. If you think about traditional data sources, 만약 당신이 생각한다면 전통적인 데이터 원천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there was 있어
항상 있어. 뭐가 있어? 사람이 있어. 관여된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이 글은 빅데이터는 빅데이터. 여러분, 너네들 4명 가지고 데이터를 뽑았어. 이게 빅데이터냐? 아니지. 적어도 한 4천 명은 뽑아내야지 이걸 빅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지. 뭐 4만 명, 뭐 40만 명, 또는 뭐 400만 명. 이렇게 이 정도는 있어야 돼. 빅데이터야. 그게. 근데 예전에는 인터넷이 없는데 어떻게 400만 명을 조사할 수가 있겠어? 그거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인터넷이 없던, 한마디로 기계가 없던 시절에는 빅데이터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봤자 한 1만 명을, 100만 명까지 뭐 말도 안 되고, 1만 명 정도를 발로 뛰어서, 한 1년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하는 거야. 빅데이터를 만들려고. 1만 명 정도. 그거 다 뭐 해야 돼? 관여된 사람이 어쨌다고? 항상 있었다는 거지. 그럼 이글 다음에 이어질 순서로 알맞은 것을 봐야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이 어떻게 빅데이터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예시가 필요한 자리예요. 근데 어렵게도 for example이나 for instance 이런 것이 없어요, 지금. 그럼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표현들이 있어. 이게 바로 let's talk about, 말해보자, consider, 생각해보자, assume that, 대시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이런 표현들이 이제 그 for example이나 for instance를 대신하는 표현. 한번 정리해볼까? 자, 어떤 글에 통념이 나왔어. 그 통념은 뭐였냐면은, 빅데이터. 이거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야. 기계가 만드는 거지. 빅데이터는 기계가 만든다. 근데, 만약 네가 생각한다면 전통적인 데이터의 원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빅데이터는 기계가 만드는 거지만, traditional, 전통적인 데이터. 이거 빅데이터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냥 데이터지. 빅데이터는 아니지만 전통적인 데이터의 원천은 뭐로 만들었다? 사람이 만들었다. 그러면 이런 게 바로 지금 통념인데 이거에 예시가 필요하죠. 즉 사람이 발로 뛴 예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예시를 for example로 들 수도 있지만 이런 표현 let's talk about 한번 얘기해 보자. let's say 이렇다고 말해 보자. assume assume that 대시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 consider that 대시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게 예시를 표현해 주는 다른 표현들이에요. Let's talk about, let's say, assume that, consider that 이런 표현이 나온다면 바로 예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런 표현이 있는지 한번 보자면은 바로 여기에 예시가 나와요. 예시. 그런데 1번은 빅데이터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빅데이터가 아니야. 사람이 발로 뛰는 예시를 찾아야 돼. 그러니까 A는 제껴주는 거야. 그 다음 얘는 예시를 들고 있으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C가 제일 적절해 보이는데 C가 이상한지 안 이상한지 한번 봐보자. consider 한번 생각해보자. retail은 소매라는 뜻인데 소매. 조금씩 뭔가를 물건을 떼다가 파는 것을 소매라고 해요. 또는 bank transaction 은행이지 은행 뱅크는 은행이고 트랜잭션은 거래고 소매 또 은행 거래 telephone call detail records 자 디테일한 기록 아주 세부사항이죠 세부사항 세부 기록 핸드폰으로 전화하는 건데 세부 기록을 그렇게 데이터로 만드는 것 그 다음에 product shipment 프로덕트는 상품이고 shipment는 배송이에요 상품 배송 또는 송장 인보이스가 송장이야 페이먼트 지불 송장에 대해서 지불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라 이게 뭘까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데이터 세부 기록을 만드는 거라든지 은행 거래를 한다든지 소매로 물건을 떼다가 판다든지 상품을 배송시킨다든지 송장 지불이라는 것은 송장이 뭐예요 송장 택배할 때 송장이 나오거든.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보래. All of those involved. 이런 모든 것들은 involved, 포함하고 있다. 사람을 포함하고 있다. 어떤 something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In order to.
자, 이것도 지금 한번 배워보자. in order to 부정사인데 그 사이에 의미상의 주어를 써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거야. 이게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예요. in order to나 그냥 to나 so as to나 다 뭐뭐 하기 위해서지. 그럼 봐봐. 사람이 무언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렇죠? 그렇죠. 상품을 배송하려면 그다음에 송장을 기록하려면, 지불하려면, 은행 거래를 하려면 사람이 뭔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근데 뭘 하기 위해서요? 데이터 기록이라는 것이, 이 기록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생성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기록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기록이, 기록이 이거야. 기록이 생성되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고 C가 지금 또 그 사람이 발로 뛰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예시죠. 그러면서 somebody, 누군가는 해야 한다. deposit money, 돈을 deposit, 예금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은행 거래의 예시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면서 make a purchase, 구매를 하는 것이죠. or make a phone call, 전화를 한다든지, 또는 배송을 한다든지, 배송을 보내준다든지, or 또는 make a payment, 지불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In this case,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사람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 Taking action as part of the process of new data being created. 만들어지는 새로운 데이터의 처리의 일부로서 액션을 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This is not so for This is not so for big data in many cases. 많은 경우에 있어서 This is not so for big data. 이것은 빅 데이터가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것은 빅 데이터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빅데이터에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별로 뛰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하는 건데? 기계가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a lot of source of big data, 많은 빅데이터의 그 원천은 만들어진다 without any human interaction at all. 전혀 사람의 인터랙션이 전혀 개입되지 않고 막 이렇게 이런 것 없이 사람의 인터랙션이 없이 만들어진다. 맨 마지막에 나오면서 A에서 끝내주는 것이죠. CBA가 정답이 됩니다. 해석을 잘하고 못하고도 여러분들 중요하지만, 이거 빅데이터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제부터 이 단어 알고 문장을 해석하고 그거를 떠나서 영어를 잘하려면 정말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야 돼. 빅데이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네. 기계가 하는 게 아니네, 빅데이터는. 근데 전통적인 데이터 소스를 한번 생각해 보자. 항상 사람이 연관되어 있었어. 그러면 사람이 뭔가 발로 뛰는 것을 보여주고 예시를 들고 그리고 구체화시키고 이런 것들은 빅데이터의 경우에 있어서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빅데이터는 이런 거 적용되는 게 아니야. 그럼 빅데이터는 어떻게 만들어지지? 전혀 인간의 어떤 상호작용이 없는 채로 만들어진다. 기계가 만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2번 갑시다. 2번도 글의 순서네요. 근데 2번이 좀 어려워. 왜냐면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여러분들이 뭔 소리지 하고 난해할 수 있어요. 어렵습니다. 빈순sab은 이 정도 되는 수준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문제예요. 스트레스 반응. 여러분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건 좀 쉽지. 여기 이 첫 번째 키워드는 좀 쉬워. 스트레스가 왔을 때 짜증을 막 내면 스트레스 반응이 높은 거고. 뭐 그냥 이렇게 무난하게 넘기면 스트레스 반응이 낮은 거겠어. 그런 것이 바로 스트레스 반응인데 누구한테 이런 게 나오냐면은 바로 성인이 된 성체가 된 다 큰 그런 동물들 사이에서 나오는 이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것이 are affected 영향을 받는데 아주 크게 영향을 받는데 profoundly 아주 크게 영향을 받는데 뭐에 의해서 이 태어나기 전 스트레스와 그리고 variations in material 아니지 뭐냐 이거 maternal care 하면 엄마의 돌봄이야 엄마의 돌봄의 변화나 어떤 차이 이런 뜻이죠 엄마가 돌보는 것이 얼마나 큰지
엄청나게 엄마가 많이 돌봐줘. 그러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진 않겠지. 엄마가 많이 돌봐주질 않아. 냅둬 그냥 알아서 크든가 말든가. 이거 공부를 하든가 말든가. 이거 뭐 동물 얘기니까 엄마, 진짜 우리 엄마라기보다는 인간의 어머니들이 라기보다는 어미죠, 어미. 그 동물들. 얼마나 이것이 많이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그 변화나 차이점에 따라서 스트레스 반응이 이 어른이 된 이 동물들 사이에서도 스트레스 반응이 어쩐다고 매우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그러면 스트레스 반응에 영향을 주는 그 두 가지 요인이 뭐였어요? 태어나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스트레스. 이게 뭐였지? prenatal 스트레스. 태어나기 전에 스트레스와 어머니의 돌봄 간의 그 차이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굉장한 두 가지 요인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나와야 돼. 다른 거 말고 태어나기 전 스트레스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엄마의 돌봄에 관한 그런 변화나 차이점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줘야 됩니다. 바로 여기 나와요. 여기 나옵니다. 엄마의 돌봄의 변화의 효과가 어쩐다고? 전수된다고. 세대에 걸쳐서 전수된다고. 누구에게? with offspring, 자녀에게 전수된다. 자녀에게 내려가 준다고. 그 말은 엄마의 돌봄의 그 차이의 효과라는 것이 세대에 걸쳐서 나오게 된다. 자녀들에게. 근데 그 자녀가 누구냐면은 경험한 자녀야. 뭘 경험했지? 아주 높은 수준의 maternal care를 경험한 거야. 그러면 보여주게 되는데 더 낮은 스트레스 반응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공해 주게 되는 것이에요. 높은 엄마의 돌봄을 그들 스스로에게 보여주게 된다. 이런 효과가 would be adaptive, 적응력이 있는데, 이런 효과가 적응력이 있는데, 자녀들의 경험인데, 바로, 아니지, 여기 when이니까 주어동사 나와야 되네. 자녀가 경험할 때 이렇게 봐야겠죠. 그들의 부모와 비슷한 환경을 경험할 때 적응력이 생기게 된다. 그러면서 어떤 엄마냐면 낮은 이 어미의 돌봄을 제공하는 엄마가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높은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죠. 마치 뭐 하는 것처럼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이 그들은 자녀들이에요. 이 동물 자녀야, 동물 자녀. 동물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그들의 자녀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높은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하지만 자녀들이 크로스는 교차해서 기르는 건데 그런 자녀들이 다른 엄마들에게 지금 이렇게 교차돼서 길러졌는 그런 자녀들이야. 그런 자녀들이 패턴을 보여줘요. 어떤 스트레스 패턴을 보이냐면은 더 비슷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패턴이랑요. 그들의 양육을 해준 그 어머니에게 아주 비슷한 스트레스 패턴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러한 결과가, 그러니까 A가 처음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 결과가 아직 없는데 어떻게 A부터 나오겠어? 그리고 이 머터널 케어가 먼저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었죠? 바로 높은 것을 경험한 애들은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보이고, 낮은 케어를 받은 애들은 높은 스트레스를 보인다. 이게 자연스러운 글의 흐름이에요. 그리고 이런 결과는 보여주지 대시라고.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것, 그리고 어머니의 돌봄이라는 것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초기 경험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지 뭐만큼이나 genetic factor, 바로 유전 요인만큼이나 초기의 경험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고. 그거를 보여주는 거야, 이런 결과들이. 그래서 이러한 어떤 조절이라는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데, in other mammals, 다른 포유류에서도 보여지게 되고, 심지어 식물에게서도 보여지게 된다. 이렇게 글을 마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글의 흐름이 애니멀 얘기를 쭉 해줘야 되죠. 애니멀 얘기가 쭉 나오다가, 이제 그런 것들이 식물과 다른 포유류에서도 보여지게 된다라고 글이 확장되고 있는 모습이야. 그러니까 이 글은 지금 머터널 케어에 대해서 아마 이 프리
prenatal, prenatal stress 요거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 지금. 그러니까 요것만 지금 가지고 보면 되는 건데 그게 처음에 여기 나와줘야 되는 거야. 선생님 왜 이건 안 되는 거죠? 이거 봐봐. 봐봐 지금 어디 있었어요? high maternal care 이게 나오고 낮은 스트레스 반응을 보여준다. 근데 낮은 low maternal care를 한 어미는 높은 스트레스 반응을 보인다. 이게 자연스럽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서 아직 언급 안 된 그런 교차에서 뭔가 foster 하면은 양육해 주는 거야. 내 자식이 아닌데 양육해 주고 길러주는 건데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이런 결과들이 바로 스트레스 반응과 이 어머니의 케어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 그것을 보여준다라고 정리해주면서 이게 그냥 동물뿐 아니라 다른 포유류나 심지어 식물에게서도 이런 게 보인다라고 내용이 확장되고 전개되는 모습으로 보셔야겠죠. CBA가 정답입니다. 이번 문제가 좀 어렵긴 했어요. 봅니다. 자, 이제 이런 문제들, 내용 일치 문제들은 여러분들의 시간을 굉장히 많이 확보해 주게 될 겁니다. 선생님 하라는 대로 하세요. 이거를 처음부터 이렇게, 그래벨은 이게 누굴까, 이 우주가 누굴까, 이거를 계속 궁금해서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한국말부터 읽고, 대충 이런 내용이구나 정도 파악을 하고, 심지어 1번부터 읽을 필요조차도 사실 없다고 봐요. 왜냐면요, 요것만 잘 해석하면은 정답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안 되면 4번으로 가는 것이고, 그마저도 안 되면 3번으로 올라가는 여러분들이 그런 방법들을 써서 문제를 풀면 10초 컷, 5초 컷 이렇게 빨리빨리 컷이 되는 거야. 자, 작업장을 개업하고는 발명을 그만두었다. 발명 그만둔 거고, 이게 개업을 하고 나서 발명을 그만둔 건지, 하기 전에 그만둔 건지, 아니면 그만두지 않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파악을 하면 되는데, 맨 아래 보시면, 그가 즉시 시작했다? 발명을 시작했는데, 그러면 여기도 또 나중에 여기도 나오는 건가는 재차 확인을 해볼 필요 있는데, 그러니까 오프닝부터는 적어도 봐줘야 된다는 거야. 오프닝은 workshop in, 여기 지역, 신시내티 같은데? 신시내티. 신시내티라는 이 지역에서 워크숍을 오프닝하고서 그는 즉시 발명을 시작했다. 별 것도 없는데요? 발명을 그만둔 게 아닌데. 작업장 개업을 했잖아. 오프닝 했잖아. 워크숍을 지금 오프닝 했잖아. 발명을 시작했는데? 5번이지. 필요가 없어. 이런 것들을 아껴서 뭐에 투자해야 돼? 빈칸 순서 삽입 문제에 심지어 이게 함축음이 21번. 그러니까 31번부터 34가 빈칸. 35는 흐름이니까 좀 할만하고 36, 37 순서 3839 삽입, 문장 삽입. 이 문장이 들어갈 곳이 어딘가? 이것에 투자해야 돼요. 그 다음에 21번. 21번 문제는 함축. 이것도 어려운 문제. 빈순, 삽, 함, 요새 이렇게 트렌드라고 했지. 이 네 가지 유형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시간을 아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2학년이니까 그렇지만 중3 되고 고1 되고 하면은요, 적어도 1번부터 17번까지 듣기 문제를 풀면서 내가 듣기가 안 돼. 만약 레벨 테스트 봤는데 듣기가 10점대고 20점대야. 그러면은 사실 RC라는 그 영역에서 수능이라는 모의고사라는 영역에서 절대로 고득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듣기가 안 되는데 뭘 할 생각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라인 LC를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되고, 온라인 IBT 보면서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씩 이 듣기 평가를 본단 말이야. 그럼 1년이면 100번 봐요, 100번. 2년 동안 보면 200번 보겠지. 3년 하면 300번 보고. 근데 듣기가 안 된다고. 그거는 매번 매 시간 그걸 안 하기 때문이야, 제대로. 근데 듣기를 그렇게까지 해주면 안 늘 수는 없어. 그건 사람이 아니야. 그냥 맨날 대충 본다는 거야. 듣기가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 아직 중1이고 중2밖에 안 됐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듣기에 대해서는. 근데 나중에 어떤 경지에 오르냐면은 듣기를 하면서 18, 19, 20을 해결해야 돼. 적어도 이거는 해결해야 돼.
그 다음에 25, 26, 27, 28이 다 도표 문제고 아까 말했던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야. 오히려 18, 19, 20보다 이게 더 쉬워. 도표 문제고 이거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 나아가서 43, 44, 45를 볼 수도 있어야 돼요. 이게 왜 쉽냐면 41, 42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야. 장문 독해 중에서 41, 42는 어려운 거예요. 빈칸 추론만큼이나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길기도 긴데 제목도 찾아야 되고 어휘도 찾아야 돼서 이상한 어휘를 찾아라 이게 정답 42번 문제인데 매우 어렵습니다. 이거 건들려고 하지만 듣기 하면서 이걸 푼다는 건 말이 안 돼. 근데 434445는 대부분 어떤 재밌는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거나 이솝 이야기나 뭐 이런 것들 나와. 뭐 할아버지와 손자의 어떤 이야기라든지 되게 잘 읽히는 그다음에 대화체가 많은 게 이런 데서 나와요. 그러니까 도표 문제 이런 거 그냥 10초 컷 할 수 있는 것들을 띵동 했을 때 그 사이에 이런 것들을 풀고 또 18, 19, 20 뭐 그래 분위기 목적 이런 거 첫 줄 읽고 끝줄 읽고 다 풀 수 있거든. 요거 풀고 43, 44, 45 풀면 진짜로 남는 것은 이제 21, 24 요거 주제 제목 찾기 이것도 상당히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고3쯤 되면 난이도가 올라가. 그리고 2930도 어법 어휘도 이제 좀 신경 써서 풀어야 될 것이고 좀 어려운 문제겠죠? 그다음 31, 34 빈칸 추론 그다음에 35부터 39까지도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뭐 흐름이라든지 순서라든지 삽입이라든지 이런 문제 나올 것이고 40번에는 요약 문제 41, 42도 정문 독해고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것들에 시간을 나머지 50분을 쏟을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듣기 할 때 이런 것들을 확보해 준다면. 오케이? 근데 지금 그런 수준이 아니고 여러분들 듣기만 집중해서 푸세요. 아이비 풀 때. 그것을 3년 동안 해야 돼. 뭐 이미 2학년이면 이미 1년 동안 했을 것이고. 그래서 내가 IBT 볼 때 듣기를 거의 안 틀린다. 그럼 이제부터 이렇게 살살 이렇게 해보는 거야. 근데 아직도 듣기 풀 때 10점대다, 20점대다. 뭘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 무조건 듣기만 열심히 해. 알겠죠? 듣기 온라인 듣기랑 온라인 LC랑 이런 것들을 해주면 충분합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뉴스도 하잖아요. 뉴스 하면서 딕테이션도 수업 시간에 할 것이고 발음 연습을 하기 위해서 많이 듣고 할 테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뭐다 말하니? 빈칸 추론인가? 4번. 자, 이 빈칸 들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 문장 봐봐. Some scholars 이제 학자 얘기를 하고 있나 봐. Some scholars 몇몇 학자는 recommend 추천합니다. 뭘 추천하는데 대시라고 추천을 합니다. 우리가 focus on 해야 된다고요. 사실 여기 should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We should. We should focus on questions. 우리가 어떤 문제에 이 question 문제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추천합니다. 근데 어떤 문제냐면은 REG 쉬운 문제야. 뭐 하기에 쉽니? To answer. 답하기에 쉬운 문제. 답하기에 쉬운 문제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학자들이 추천을 한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쉬운 거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거지. 선생님도 방금 말했잖아. 쉬운 거를 하라고. 어, 쉬운 거. 18부터 20까지. 쉽잖아. 25, 29, 8. 쉬워. 43, 44, 45. 이거 쉬운 거야. 그러니까 듣기를 하면서도 가능한 거. 쉬운 거를 하라고 해요. 어떤 학자들은. 몇몇 scholars, 몇몇 연구원들은. 이런 것이, 근데 이제 criterion, 기준이에요, 기준. 이런 기준이 is not without logic. 로직이 없는 게 아니다. 로직 없는 게 아니다. 그럼 로직이 있다는 거지. 로직은 논리야. 논리 없이 있는 게 아니다. 논리가 있는 거다. 로직이 있는 거다. 한마디로 좋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이렇게 해줍니다. Study of the fundamentally unknowable. unknowable. 알 수 없는. 근본적으로 알 수 없는 연구라는 거. 그만 무슨 말이야? 어렵다는 거겠지? 어려운 연구는 is futile. is futile. 쓸데기 없어. and 그리고 should be avoided.
피해져야 돼. 어려운 거 너무 하려고 하지 마. 쉬운 거 해. 이런 말이야.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however 하면서 하지만이라는 말이 나왔다면 그 뒷내용은 야, 그래도 어려운 거 해야 돼가 돼. 어려운 거 해야 돼라는 게 이 빈칸 문제의 주제입니다. 이 however 뒤에 나오는 것이 주제야. 하지만 더 큰 위험이 lies 있습니다. 서윤아, 선생님이 lie가 거짓말하다 말고 수능 영어에서 무슨 뜻으로 많이 쓴다고 했어? 기억 안 나냐? 서윤이, 서윤이, 쌤. lie가 있다야 있다. 이걸 뭐 거짓말하다, 뭐 눕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놓여 있다, 뭐 이렇게 그냥 있다 이렇게 하면 제일 좋아. 위험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잖아. 위험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 어디에 위험이 있는데? In looking. 이는 전치사예요. 전치사 뒤에 ing가 나온다고 했어. In looking. 보는 게 위험해. 근데 pointlessly라고 했어. pointlessly. 무의미하게 보는 거 그거 위험한 거야. 위험이 있는 거야. 어딜 보는 거지? Under the light. 빛 아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이렇게 있어요. 빛 under 빛이 아래 그러니까 빛 아래면은 여기를 보는 겁니다. 빛 아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밝겠죠? 빛 아래를 보는 거니까. 무의미하게 밝은 곳을 보는 거 그거 의미가 없는 거고 위험한 거야. 언제요? 물체요. 어떤 물체요? 우리가 찾고 있는 추구하고 추구되고 있는 그런 물체가 있을 때 어디에 있어? 어둠 가운데 있어. 하지만 노력으로 could be found. 찾게 될 수 있을 때 밝은 곳을 본다고. 그러니까 노력으로 어두운 곳도 볼 수 있는 건데, 빛 아래만 의미 없이 보고 있는 거, 그거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뭘 봐야 되는 거야? 어려운 것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를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더 읽어볼 필요가 사실은 없고, 여기 보면 아인슈타인이 나오겠죠. 아인슈타인이 나와, 아인슈타인. 그럼 아인슈타인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를 읽어볼 필요가 있을까?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그대로 드러내고 있고, 지금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나올 텐데, 이걸 볼 필요가 뭐가 있겠냐. 그냥 우리는 더 스트럭처 이런 식으로 나온 구문을 이걸 볼 필요가 있겠지. 더 structure of scientific program. 여기까지가 주어겠지. 과학적인 프로그램의 이 구조라는 것은 왜곡이 된다. 언제 왜곡이 되냐면은 바로 연구원들이 shy from, shy 다음에 from 나오면 명사가 나올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해석해줘? 명사로부터 부끄러워하는 거니까 명사로부터 피하다, 명사를 피하다, 피하다입니다. 피하다. 연구원들이 피할 때 왜곡된다고. 뭘 피하지? 로지컬한 다음 문제. 논리적인 다음 문제를 피할 때 왜곡이 된대. distorted 된대. 왜요? 정답이 will be hard. 어려우니까. to find. 찾기가 어려워. 정답이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 어렵다고 나왔어. 이미 hard라고. 어렵기 때문에 다음 질문을 피해. 그럴 때 왜곡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피하면 안 돼. 어려워도. 해봐야 돼. better solution. 더 나은 솔루션은 뭐냐면 야, 이 솔루션이라 나오는데 이게 핵심이 아니겠니? 다음 그러니까 a better solution. 더 나은 솔루션이라는 것은 주는 거다. 누구한테 뭘 주는 거냐면은 이 to scholars 학자들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보너스를 주는 겁니다. 보너스 크레딧을 주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이에요? 지금까지 말했잖아. 어려운 거 하는 학자들이라니까. 여기 동사는 어려운 것을 해내는 어려운 것을 해내는 학자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1번에 try to explain 설명하려고 하는 학자야. 어두운 면을 인간의 본성의 어두운 면을 설명하려고 하는 학자. 뭔 뚱딴지 같은 소리야. 이거 아니지. 2번 work with logic 논리로 일하는 학자 in their pure through experiences
경험을 통해서, 뭔 경험이지? 경험을 통해서 그들의 순수함 속에서 논리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 논리라서, 이게 논리가 아까 나와요. 여기 어디 나오지? 로지컬 나오면서, 로지컬 퀘스천에 부끄러워하고 피할 때 왜곡이 생기니까 논리를 가지고서 일한다?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핵심을 찔러야 돼. 뭐야, 핵심이? 어려운 걸 피하면 안 돼. 그게 핵심이야. 3번. merge. 뭔가 합병하는 거야. 합치는 거야. merge various branches. various는 다양한이라는 뜻이고, branch는 가지예요. 다양한 가지를 합쳐버리는 거야. 어떤 가지인데, of science니까 과학의 다양한 가지를 합쳐버려. 뭐로 합쳐버려? 하나의 것으로. 이것도 뭐 말이 안 되죠. 뭐 하나의 걸로 합치는 게 왜 어려운 것을 시도하는 건데, 어려운 것을 시도하는 게 아니죠. find proof. 증거를 찾는 것이죠. for the hypothesis. 이거는 이제 가설이야. 가설에 대해서 증거를 찾는다. 어떤 가설인데 주어진 가설이야? by other scientists. 다른 학자들, 다른 과학자들에 의해서 주어진 가설의 증거를 찾는 거. 이게 뭐 어려운 것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Take on the harder task. 태스크는 임무, harder, 더 어려운 임무를 맡는 거죠. take, 맡아버려. 더 어려운 임무를 맡는다, 어려운 일을 한다. 정답이 되겠네. Studying the less observable. 덜 발견될 수 있는, 한마디로 발견이 쉽게 돼버리면 이거 엄청 쉬운 거잖아. 근데 덜 발견될 만한 그런 연구에 대해서 더 어려운 임무를 떠맡는 것, 테이크하는 것. 그런 인간한테 돈을 더 줘야 된다. 매우 정답이죠. 빨리빨리 이것들을 캐치한다면 이제 정답을 빨리빨리 볼 수 있는 겁니다. 22강 가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자, 또 가봅시다. 22강 시간 줄 테니 좀 풀어보세요. 22 다섯 문제입니다.
A가 뭐 주어나 동사나 목적어나 좀 그렇지. 같은 거. 주어나 이제 목적어가 있는 거니까. 이거 어떻게 쓰면 좋구나 알겠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우리 한번 같이 가봅시다. 여러분들이 이 뜨문뜨문 알고 정확하게 해석을 못하고 뜨문뜨문 보는 거랑 이렇게 정답을 가는 길을 제대로 가는 거랑은 또 다른 문제라 정답을 맞았어도 저런 방법이고 저렇게 해석했을 때 저렇게 딱딱딱 떨어져야 되는구나를 좀 보세요. 보면서 깨닫고 오피셜이 나왔는데 오피셜은 뭐 공식적이라는 뜻이 있어. 공식적. 오피셜, 공식적. 공식적인 정의, 스포츠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라는 것은 중요한 implication을 가지고 있다. implication은 imply 이 단어에서 왔어요. imply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함축하다, 함축하다는 뜻이야. 함축하다. 뭔가를 딱 이렇게 뭐가 있을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그냥 걷다가 촥 얘기를 해주는 거고, 야, 너 공부하면 망한다. 이거 직설적이잖아. 공부 안 하면 망한다. 이거 직설적인 말이야. 근데, 야, 너가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것은 약간 돌려서 말하는 것이고, 직설적이지 않다는 것이 바로 함축적이라는 건데, 그 함축적이라는 것은 무슨 말을 했을 때 함축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어, 뭔가 딱 그 축약돼서 딱 함축적으로 딱 압축돼가지고 그 의미가 아주 다양하게 있는 것을 함축이라고 해요. 함축. 그것의 명사 형태가 implication이야. 이거 implication. 함축. 중요한 함축을 가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definition. 정의. 어떤 정의죠? 공식적인 정의. 어떤 것에? 스포츠의 공식적인 정의. 그러면 스포츠는 이런 거다! 라고 해주는 것이 정의잖아. 정의. 스포츠의 정의는 매우 중요한 함축을 가지고 있다. 정의가 강조할 때, 룰을 강조할 때, 경쟁을 강조할 때, 높은 기량을 강조할 때, 많은 사람들은 will be excluded. 많은 사람들이 제외당할 것이다. exclude는 exclude는 배타적으로 하다. 한마디로 이 include의 반대말이에요. exclude가 include의 반대말이고 include는 포함시키는 거잖아. 얘는 포함을 안 시켜주는 거고 제외시키는 거고 한마디로 배척을 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배척을 당할 것이대. 제외를 당할 것이대. 어디로부터? 참여로부터 제외를 당할 것이고 또는 제외를 당하거나 그러니까 말이야 언제 그렇게 제외를 당하는 거야? 아주 높은 퍼포먼스를 강조해. 그러니까 제대로 못하면 잘린다 이 말이야 지금. 경쟁을 강조해, 룰을 강조해. 룰 안 지키면 야 너 퇴장. 대충대충 하면은 퇴장. 컴페티션. 경쟁심이 없어 너 퇴장. 못해? 퍼포먼스가 안 나와? 하이 퍼포먼스를 못해? 그럼 넌 안 돼. 이거야 지금. 또는 피하는 것이죠. 누가 피하죠? 많은 사람들이 피합니다. 다른 신체적 활동을 피한다. 어떤 건데 정의된 신체적 활동이야. 뭐라고 정의됐냐면은 세컨드 클래스구나. 퍼스트 클래스가 아니야. 세컨드 클래스야. 그 말은 인류가 아니야. 퍼스트 클래스, 인류야, 인류. 이 클래스가 완전히 first, 첫 번째 클래스. 근데 second니까 한마디로 first가 아니라는 거고 이류입니다. 이류. 삼류, 이류 이런 말 들어봤죠. 보통 이류라고 잘 안 하고 삼류라고 표현해. 완전 수준이 낮은 건 삼류라고 하잖아. 네? 근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세컨드 클래스, 이류죠, 이류. 이류라고 정의된 신체적 활동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건 뭐지? 무슨 소리지, 이게? 자, 스포츠의 정의라는 것은, 스포츠에 대한 이런 공식적인 정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함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의가 룰을 강조하게 되면, 컴페리션, 경쟁을 강조하게 되면, 높은 이 기량을 강조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인 거야. 아, 제외가 당하는 거야. 야, 너 못하니까 빠져라. 이렇게. 근데 또 피하기도 해요. 어떤 걸 피하냐면은, 이런 신체적인 활동을 피하는데, 바로 이류라고 정의된, 인류가 아닌 이류라고 정의된 그런 활동들을 피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내가 인류에서 놀았는데, 기량이 안 돼서 잘렸어. 익스클루디드 당했어. 그런다고 해서 이류 스포츠에 가서 하지 않는다는 거야. 예를 들자면, 12살짜리 애가 컷당했어. 이게 지금 be excluded 된 겁니다. 잘린 거예요. 지금 be excluded를 is cut으로 바꿔놓은 거야. 잘렸어. From an exclusive club. 아주 exclusive 하면은 대단히 뛰어난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왜 그때 이게 대단히 뛰어난이죠? 아까 제외하고 빼고 막 이런 뜻이었는데 exclusive는 그러니까 봐봐 다 비슷하면은 야 너 이렇게 비슷하게 놀아라. 근데 너는 너무 잘해. 근데 빼는 거야.
그게 익스클루시브. 오케이? 아웃스탠딩. 아웃스탠딩도 다 서 있는데 너무 뛰어나니까 바깥으로 빼는 거거든. 아웃스탠딩. 이것도 뛰어나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익스클루시브는 아웃스탠딩이랑 아주 흡사한 단어. 매우 뛰어난. 매우 뛰어난 클럽에서 제외를 당했어요. 한마디로 못했으니까 나갔겠지. 축구팀이죠. 그는 원했습니다. 플레이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디서 플레이하고 싶지 않았냐면은 로컬 리그에서 플레이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로컬 리그. 로컬 리그는 지역에서 하는 그런 리그야. 얘가 익스클루시브 클럽에서 뛰었는데 아주 초일류 클럽에서 뛰었는데 여기서 잘렸단 말이지. 근데 얘는 지금 이런 한마디로 이 로컬 리그를 뭘로 표현하면 좋겠냐? 아까 나온 단어로 보면은 아까 나온 단어. 로컬 리그는 뛰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왜요? 여기가 어디니까? 세컨드야, 세컨드 클래스야. 이거 빨리빨리 캐치해야 돼. 세컨드 클래스에서 뛰고 싶지가 않아. 왜? 그녀는 보거든. 그것을 뭐라고 보거든? 바로 레크레이셔널한 액티비티라고 보거든. 목적표 보호는 아니고 그냥 에지가 나왔으니까 뭐뭐로써 보냐면은 이거 레크레이션 하는 거잖아. 라고 보니까 뭐보다는 진짜 스포츠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거 레크레이셔널한 액티비티야 라고 정의를 스스로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의가 뭐냐에 따라서 스포츠를 얘가 지금 스포츠로 보면은 그걸 재밌게 하는 것이고 야 이거 내가 지금 익스클루시브한 클럽에서 뛰었는데 이거 세컨드한 이 클래스에서 내가 뛸 수가 있겠어? 이거 레크레이션 같은 거잖아. 어? 나는 지금 메시랑 호날두랑 뛰고 있었는데 동네 축구 하면 재밌겠냐고. 아니지. 안 된다는 거야. 뭐라고 생각하느냐, 뭐라고 정의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정의를 바꾸고 있다는 게 아니고 스포츠 정의가 이것을 참여할 건가 안 참여할 건가에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죠. 그런 겁니다, 지금. 오케이? 사실 뭐 볼 것은 없는데 나중에 맨 아래 보면은요. 피지컬 액티비티 레이트가 나와요. 신체 활동의 참여율, 이 레이트는 비율이라는 뜻이고 참여율이야. 이 율이 높다, 그러니까 이 참여가 스포츠 정의가 뭐냐에 따라서 이렇게 참여가 된다 안 된다까지 나중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4번이 확실히 정답이 되고 또 뭐 건강 이득에 뭐 영향을 미친다라고 건강까지도 언급이 되고 있어요 마지막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고 이것은 정의가 뭐냐에 따라서 그것을 참여할 것인가, 참여하고 싶지 않을 것인가. 여기 아까 뭐라 놨어? Didn't, may not want to play in second class. second class에 플레이를 하고 싶지를 않아. 왜? 나는 인류였거든. 나는 익스클루시브한 클래스였거든. first 클래스였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정의를 뭐라고 내리는 거야, 얘는 지금. 이거를 레크레이션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는 거야. 스포츠가 아니라. 오케이? 그러니까 스포츠의 정의는 이렇게 참여를 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짓는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뭐 거의 다 맞았으니까 잘 했고. 이걸 은근히 이거 좀 어려워했는 것 같은데 여기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좀 어려운 어법이 나와 있어서 여러분하고 좀 볼 건데요. 어법이 나와 있어. 어법이. 봐봐. The types of sounds, rhythms, and musical textures까지가 이 문장의 첫 번째 나온 명사예요. 명사. The types of sound, 소리의 종류. 타입은 종류라는 뜻이잖아. 소리의 종류, 리듬의 종류, 음악적인 조화의 종류는 근데 그 종류는 하고 이렇게 주어가 나왔는데 명사가 나왔는데 또 주어 동사가 또 나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생략된 거야? 뭐가 생략돼 있다고 보는 거야? 모르겠어. 봐봐. The watch, 시계. I have. The watch I have. 여기는 뭐가 생략되어 있니? 여기 위치라는 목관대가 생략되어 있고, 대시라는 목관대가 생략되어 있고. 오케이? 이해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계 이렇게 돼야 된다.
내가 가진 시계.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구조를 좀 익혀놓으세요. 명사, 주어, 동사. 이 구조는 S가 V하는 명사 이렇게 봐요. 여러분. 아주 많이 나오는 구조야. 근데 심지어 조금 더 힌트를 주자면 이 명사, 이 주어가 거의 대부분 대명사. We, she, I, they 이런 애들이 뭐 he도 되겠죠. 뭐 이실 수도 있겠습니다. 대명사로. 이런 애들이 주로 이 주어 자리에 들어가. 명사, 이런 대명사, 주어, 동사. S가 V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한다. 그리고 반드시 뒤에 보면은요, are 이라고 동사가 떡하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사는 절대 본동사가 아니야. 우리가 찾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이거를. 근데 좀 더 어려운 것은 이게 이 find란 동사가 여러분들이 많이 모르는 동사야. 이 find가 찾다가 아니에요. 자, 칠판 봐봐. I found him smart. 이런 구조가 딱 익히 보여야 돼. 아주 익숙해야 돼. 나는 찾는다 그를 똑똑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이 find의 과거형 이 found는 찾다가 아니고 알다야, 알다. 또는 생각하다야. 나는 알아 그 사람이 똑똑하다고. 나는 생각해 그 사람이 똑똑하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오형식 구조야. 그러면 다시 우리가 알아 재밌다고 즐겁다고. 그러면 여기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 목관대의 특징이야. 목적어가 없는 게. 근데 그 목적어는 뭐예요? 사실 이 앞에 있는 선행사가 목적어잖아. 오케이? 이거 어려운 글 말고 선생님 봐봐. The watch that I have. 이 have라는 동사, 이 목관대를 잘 이해하려고 해봐, 여러분들이. 이 have라는 동사 뒤에는 내가 가지다, 내가 갖고 있다, 뭐뭐를이 없는 게 바로 목관대의 특징이야. 근데 무조건 이 목적어는 사실 이 더 what이거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계인데, 내가 뭘 가지고 있는데 시계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목적어는 항상 선행사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여러분들이. 그러면 다시 봐봐. 어떤 종류의, 소리의 종류, 리듬의 종류, 음악적인 텍스처의 종류. 근데 어떤 거? 내가 생각하는, 뭐 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종류가 재밌고 플리징, 즐겁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알아, 형용사하다고, 목적어가 형용사하다고 내가 알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소리의 종류는 이렇게 되겠죠. 그것은 are, generally 일반적으로 extension, 연장선이다. 어떤 것의 연장선이냐면 명사의 연장선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는 B의 연장선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 A는 B의 연장선이다. 이 말은 A랑 B랑 같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A가 B랑 같다는 소리야. 연장선이라는 거야. 오케이? 이게 좀 말이 어렵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재밌다고 즐겁다고 플리징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음악적인 텍스트나 리듬이나 사운드라는 것의 종류는 이 명사의 연장선이다. 근데 그 명사는 또 뭐냐면 우리가 경험했던 그 명사야. 음악과 함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음악과 함께 우리가 경험했던 개인적인 휴식의 연장선이다. 개인적인 휴식이다. 개인적인 휴식. 랜덤은 임의의, 임의라는 뜻이, 뭔 뜻이에요? 랜덤. 딱 규칙적인 건 아니고, 랜덤한 거. 임의의 개인적인 휴식이 결국엔 뭐다? 우리가 즐겁다고 생각한 음악의, 어떤 소리, 또 리듬, 조화. 우리가 즐겁다고 생각하는 음악의 소리나 리듬과 조화가 바로 개인적인 휴식이다.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했던.
심각한 문제다. 잠재적으로 심각한 문제다. 이전에 긍정적인 경험이다. 재미있는 의학적인 치료이다. 의미 있는 어린 시절의 성공이다. This is because 왜 그러냐면 hearing a song 노래를 듣는다는 것 어떤 노래니? 또 that 나왔죠. hearing a song이 명사면서 that 나오면서 주어 동사 나왔죠. 그러면서 동사 또 새롭게 동사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네가 좋아하는 노래를 듣는 것 이렇게 봐야지. 네가 좋아하는 노래를 듣는 것은 like 명사 같은 거야. a lot 많이 아주 많이 명사 같은 것이다. 그래서 like는 좋아하다가 아니고 뭐뭐 같은 명사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like랑 이 like 다른 거야. 네가 좋아하는 노래를 듣는다는 것이 마치 명사 같은 거야. Having any other pleasant sensory experience 정답이 나왔어요 여기서. Any other 다른 어떤 즐거운 감각적인 경험을 갖는 것과도 같은 것이 바로 노래를 듣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음악적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즐거운 경험이죠. 정답이 3번이에요. 매우 문장 구조가 복잡하긴 해. 봐봐. This is because hearing a song 노래를 듣는 것이 네가 좋아하는 노래를 듣는 것이 마치 이런 건데 다른 즐거운 감각적인 경험을 가지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즐거운 경험은 결국엔 뭐다? 노래를 듣는 건데 노래를 듣는 것이 즐거운 경험인 거야. 그러니까 이래.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음악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즐거운 경험의 연장선이 바로 음악이라는 거죠. 우리가 즐겁게 생각한다는 그 음악. 되셨어요? 이해가? 한 문장은 여기서 끝난 겁니다. 그래서 끝난 거예요. 1인 초콜릿 먹는 것 같은 거야. 아주 신선하게 픽은 픽은 고르다 따다 이런 뜻이야. 라즈베리인데 신선하게 막 딴 그런 라즈베리. 아주 재밌는 거지, 즐거운 거지. Smelling coffee in the morning. 아침에 커피 냄새 맡는 거. 또 뭐예요? Seeing a work of art. 예술 작품을 보는 거. 피스풀한 얼굴을 보는 거. 누구? someone의. 근데 someone 명사야. 그러면 또 your love라고 또 나왔어, 이렇게. 네가 좋아하는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 평화로운 얼굴을 쳐다보는 것. 어떤 사람인데 who is sleeping? 자고 있는 자고 있는 네가 좋아하는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거나 예술 작품을 쳐다보거나 또는 아침에 냄새를 맡거나 아침에 커피 냄새를 맡거나 라즈베리를 딴다든지 먹는다든지 초콜릿을 먹는다든지 이게 경험이야. 즐거운 경험이야. 우리는 즐거워한다. Take pleasure. 즐거워한다. 계속 즐거운 경험이라고 좋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심각한 문제일 것이며 어떻게 메디컬 치료이겠냐. 이게 어떻게 성공이겠냐. 그냥 경험이라고. 이거는 심지어 단어도 안 바꿨네. experience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고3 수준이 아니에요. 고2, 고1. 아마 experience는 다른 어떤 무엇인가로 상상할 수 있는 어떤 무엇인가로 바꿔놔야지 이제 수준이 올라가는 거야. 넘어가. 2번. 네모 안에서 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자, 이것은 everything이 주어죠. everything they do. 야, 이거 방금 선생님 말한 거 또 나오지 않았니? everything they do. 근데 이거를 모르면 안 돼, 이제. 명사 옆에 they 있으면 대명사를 했잖아. 그들이 하는 everything은 이렇게 말이지. 근데 어디서 해? inside the venue. venue는 장소예요, 장소. 프랙티스니까 훈련 장소예요. 훈련 장소 안에서, 밖에서, 그러니까 안팎에서. 훈련 장소 안팎에서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이 단수죠. 그러니까 이 everything 단수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1, 3, 5가 정답이 되는 거야. working이냐, work냐. when이 나왔어? when이 나오면서 work가 나오면 동사인데 주어는 어딨니? 주어는 없냐? 주어 봐봐. With your athlete. 너의 운동선수와 함께
일할 때. 근데 주어가 없고 줘라. 그들에게 목표를 줘라. 그럼 누가 주는 건데? 명령문의 이 주어는 you입니다. you. 네가 줘라. 그들에게 데일리 골을 주고 위클리, 먼슬리한 골, 목표를 주세요. 근데 네 지금 뭔데? 코치잖아, 네가. 코치로서 너는 원한다 이렇게 나왔어. 응? 그러니까 너는 코치야, 직업이 그러니까. 그리고 코치고 너의 운동선수와 함께 일을 할 때야. 그러면 여기 접속사인 when이 접속사이고 주어는 원래 you였을 겁니다. 그리고 work가 동사네요. 그다음에 옆에는 with your athlete라는 전치사구가 나왔어. 네가 이게 you라고. 네가 일할 때 그럴 때 give them goal 목표를 그들에게 줘라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you를 접속사 뒤에 있는 이 you를 지웁니다. 접속사도 지웁니다. 동사에다가 ing 붙입니다. 그게 분사구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원래는 when이 생략되어 있어야 했는데 너네들 when 생략하니까 해석하기 어렵지? 내가 when 다시 써줄게 하고 써준 거예요. 그래서 when working인 거야. 분사구문인 거야 이게. 이 문장의 이 핵심을 알겠어요? 다시 칠판 봐봐. 접속사 SV, SV 이 구조가 문장의 구조라는 건데 이 구조 속에서 주어가 같으면 생략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주어가 애당초 없잖아요. 왜요? 명령문이라서 없는 거예요. 접속사가 생략하는 거야. 동사에 ing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working, you give, give냐 gave냐? give 명령문이니까 give지. You give them goals. 일하면서 일할 때 너는 줘라 그들에게 목표를. 근데 이거 명령어니까 you를 안 쓴 거라고. 근데 왜는 또 뭔데? 접속사 헷갈리지? 그냥 써준 거야. 이게 분사구문의 핵심. 이해됐어? 분사구문 물어본 거야. 자, 위치냐 이니치냐 나왔어. 위치는 관계대명사고 이니치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예요. 관계대명사 앞에 선행사가 뭔지 봐보자. 저널이야, 저널. 일기라는 저널이야, 저널. 명사야. 단순해. 그러면서 day라는 주어가 나왔어요. 여기 관계사가 있고 day라는 주어가 나왔고 동사는 reflect라고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들이 반영하고 있는 일기야. 또는 일지야. 일지. journal. 근데 뭘 반영하고 있지? 그들의 연습과 어떤 퍼포먼스, 컴패리션 퍼포먼스. 퍼포먼스는 기량, 퍼포먼스가 좋네 나쁘네 할 때 그 퍼포먼스. 운동선수니까요. 그들의 연습이나 그들의 퍼포먼스를 반영했던 그런 일지를 계속 써라, 쓰게 만들어라, 이런 뜻이고. 그러면 여기서 좀 하나 헷갈렸던 것은 they reflect 주어동사 나오는 건 맞는데 전치사구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가로치는 것까지 맞는데 그러니까 완벽한 문장인데 얘는 set이 동사거든요. 목표. evaluate 동사거든요. 골, 목표. 목표를 평가해라, 목표를 세워라 라는 동사가 나왔어. 주어가 없단 말이야. 그럼 주격이니까 which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they reflect, set, evaluate니까 they가 다 주어, 공통 주어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they는 안 쓴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set이 동사고 evaluate가 동사라서 주어가 없잖아요 라고 하기에는 they가 있으니까 안 쓴 거라서 문장이 완벽하다고. 이해됐어? 목적은 어디 있는데요? 여기 목적 있잖아. 꼴. 이건 목적 어딘데요? 전치사 뒤에 목적어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문장이 완벽하다고. 그래서 전관대를 골라줘야 된다고. 문법적으로 알기 쉽게 위치는 관계대명사. 문장이 완벽하지가 않아. 뭐가 하나 빠져야 돼. 이니치는 뭐 전관대. 문장이 완벽해야 돼. 그러니까 완벽해. 그래서 이니치가 정답이야. 이니치 정답, 워킹 정답, 이지 정답. 그럼 3번. 3번 아직 안 했죠. 요거 다음 시간에 할 것이고요. 사실 요 뭐 설명할게요. 레이어 때문에 그런 건데 나중에 설명할 것이고 4번 영화를 제작했다. 영화를 제작했다. 애니메이션하고 뭐
여기 Britain's first, 영국 최초라는 말이 여기 나오죠. 그럼 이 문장이 들어간 곳이 어디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 한번 읽어보자. 1950년대에 스튜디오는 사진을 찍는 곳을 스튜디오라고도 하고, 영화를 찍는 곳도 스튜디오라고 합니다. 그 스튜디오가 작업을 시작했는데 이 애니멀 팜이라는 그 작품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었습니다. 뭐가 됐냐면은 원어브 복수명사. 이 원어브 its best known 필름은 영화예요, 영화. 이거 영화 제작사가 맞네. 영화를 만드는 영화사네, 영화사. 영화 제작사.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영화예요. 가장 베스트로 알려져 있는 영화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뭐가요? 애니멀 팜이라는 이 작품이요. 근데 뭐뭐 또한인데 as well as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영화이기도 하지만 영국 최초의 애니메이션 영화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랭스가 길이야. 이게 피처는 특징이야. 길이로 특징되어지는 길이감이 있는 이렇게 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장편이야.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이것을 만들었다. 제작했다. 맞는 내용입니다. 결혼했다 찾아야겠지. 메리 찾아야겠죠. 메리 찾았는데 여기 메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결혼한 거 맞네. 누구랑 결혼했지? 여기 뭐 존 할 여기 나오죠. 이거 만났어. 그러니까 결혼했구나 하고 넘어가기에는 늘 여러분들 생각하라고 전인지 후인지 애프터인지 비포인지 뭐 레이터인지 이런 걸 봐야 돼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돼. 자, 이 문장이 들어가는 곳을 찾아봐. 어디 나오죠? After a short trip to John's native Hungary, 이 여기 있는 곳을 여행을 짧게 한 뒤에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와요. 근데 그 영국 어디냐면은 1940년도에 그들이 설립했지. 요런 스튜디오, Bachelor Hollis and Bachelor 스튜디오를 설립했던 그런 영국으로 돌아왔어. 그리고 나서 결혼한 거야. 영화사를 설립했고 그리고 나서 결혼한 거야. 그러니까 전이 아니고 후입니다. 점 4번. 됐죠? 자, 3번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시고요. 3번과 요거 1번, 게이트웨이 1번을 못했네. 화목반 친구들은 여기까지 나갔어요. 다음 시간에 쌤이 좀 더 하겠습니다. 우리 많이 쉬었나? 왜 이렇게 못 나갔지?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가겠습니다. 다음 주만 하면 이제 특강이 끝나요.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오늘까지도 고생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